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타임랩스 찍는 괴짜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흐름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촬영 기법 중 하나인 타임랩스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부터 스마트폰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고화질 타임랩스를 담고 편집하는 방법까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멋진 타임랩스를 여러분들도 담을 수 있습니다. 뭐 폰이 최신 휴대폰이라면 당연히 화질이 좋겠죠.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폰이 최신 휴대폰이 아니라도 딱히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LG G8로 찍었습니다. 뭐 딱히 오래된 폰이 아니죠. 근데 이 눈이 녹는 영상은 6년 전에 나온 베가 아이언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화질이 되게 좋죠. 4K 타임랩스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뭘로 찍었을까요? 이건 5년 전에 나온 LG G4로 찍었습니다. 역시 4K고요. LG V20,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LG G4 이렇게 오래된 폰으로도 고화질의 타임랩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타임랩스 찍는 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고! 자, 첫 번째는 기본 카메라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삼성 갤럭시 시리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보기 하이퍼랩스를 열어줍니다. 왼쪽 상단의 A를 누르면 배속 조절이 가능합니다. A는 배속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고요. 4배속은 4초를 촬영하면 1초의 영상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좀 빨리 걸어다니는 느낌이 나겠죠. 8배는 8초를 촬영하면 1초의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고 16배는 16초를 촬영하면 1초의 영상을 만드는데 구름이 빨리 흘러갈 때 적절하고요. 32배, 64배는 일출일몰같이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걸 촬영할 때 쓰면 좋겠죠. 대신 그만큼 오래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 모양은 야간 하이퍼랩스인데 어두울 때 셔터 속도를 느리게 설정해서 자동차 궤적을 표현하거나 별이 살짝 보이게 찍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배속 조절은 안됩니다. 그리고 FHD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LG폰도 이렇게 타임랩스 모드가 있고요. 갤럭시 시리즈와 똑같이 자동 배속 혹은 5배부터 60배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야간 모드도 똑같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광각, 초광각 렌즈를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촬영 중에 배속을 바꿀 수 있으며 화질은 최대 4K까지 지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랩스잇이라는 어플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무료 버전은 화질 제한이 있으므로 유료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자, 실행해서 허용해주고 확인을 누르고 뉴 캡처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두 번째 메뉴를 누르면 시간이 뜨는데 몇 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타임랩스는 동영상인데 웬 사진인가 싶죠. 사실 사진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보여주면 그게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타임랩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보통 촬영 간격을 4초에서 8초 정도로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로 6초를 설정하겠습니다. 6초 간격으로 30장을 찍으면 180초가 걸리겠죠. 그래서 즉 3분을 찍어야 1초의 타임랩스 영상을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 더 계획적이고 의도한 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보고 화면이 느린 것 같으면 편집으로 빨리 감아서 쓰는 편입니다. 그림 모양을 눌러 해상도를 1080p로 설정합니다. 모어를 누르면 여러가지 설정이 뜨는데 다른 건 기호에 따라 건드려주시면 되는데 락 화이트 밸런스는 꼭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시간 촬영을 하면 순간순간 스마트폰이 화이트 밸런스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 화면에서 색깔이 어색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폰이 자동 초점을 잘 못 잡거나 빛의 변화가 심한 상황이라면 촬영 도중 초점이 나갈 수 있으니 포커스 모드에서 거리에 맞게 고정시키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세팅은 끝났고 녹화를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한 장을 찍었고 6초가 지난 뒤에 2장을 찍었다고 표시가 됩니다. 조금 빨리 감아서 30장을 찍어서 1초의 타임랩스 소스를 모았습니다. 다시 정지를 누르면 촬영이 종료되고 촬영한 타임랩스 파일이 표시됩니다. 화면 비율, 회전 같은 설정이나 자르기, 화면 효과 같은 자잘한 설정들이 있긴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타임랩스와는 다르게 사진을 한 장씩 파일로 저장한 상태라 렌더를 누르고 길이 조절을 해서 크리에이트 비디오를 누르면 타임랩스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료 어플로 받았는데 1080p라니 놀랬어? 놀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영어가 많은데 겁먹지 말고 리솔루션을 눌러서 풀 센서를 선택합니다. 대충 센서를 전부 활용해서 고사양 고용량이니 컴퓨터에서 렌더링 해야 한다는 경고가 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풀센서 해상도로 촬영하면 아까 베가 아이언처럼 옛날 폰으로도 4K 해상도 이상의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 유료인데 1080p밖에 안 돼서 놀랬죠.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다만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기기 성능에 따라 렌더링하다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PC로 옮겨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의 위치는 세팅의 아웃풋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프로 전문가 사진 모드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야간 모드로도 잘 안 나오는 별 타임랩스 촬영이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토매틱 클리커를 받아주세요. 실행하고 오버레이 권한 승인, 권한 허용, 접근성 서비스 시작, 설치된 서비스 오토매틱 클리커 사용함을 누르고 제어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뒤로 돌아가서 단일 타기 모드 설정, 클릭간 지속시간, 딜레이, 밀리촌 헷갈리니 초로 바꿔줍니다. 클릭 사이의 딜레이를 1초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클릭 지속시간을 눌러서 역시 초로 바꾸고 0.5초 정도 설정합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뒤로 가서 시작 단일 타기 모드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1차 준비가 끝났습니다. 안 어렵죠? 프로 모드에서 장소 상황에 맞는 별 촬영 세팅을 맞춰줍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인데 취향대로 고정해놓고 찍으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아까 설치하고 모든 세팅을 끝마친 오토매틱 클리커를 실행합니다. 단일 타깃 모드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는데 다시 카메라로 넘어와서 까만 모서리를 셔터에 맞추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무한 촬영이 시작됩니다. 무료 버전이면 광고가 뜨는데 시작할 때 한 번만 뜸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정지를 안하면 메모리가 다 차거나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촬영이 계속됩니다. 짱이죠? 오토매틱 클리커가 셔터 부분을 계속 눌러줘서 사진 한 장의 장노출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다음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출 시간이 사진 간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백 장을 찍으면 별 타임랩스를 위한 소스를 확보한 게 되겠죠. 오토매틱 클리커나 랩세이 프로 풀 센서 설정으로 촬영한 소스들을 하나의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촬영한 사진들을 PC로 옮겨야겠죠. 유선으로 옮겨도 되고 무선으로 빠르게 옮겨도 됩니다. 방법은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유튜브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편집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로 사진을 불러오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패스트 스톤 이미지 뷰어를 다운받아 주세요. 제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뷰어입니다. 프리웨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기능들이 너무나 좋아서 진짜 몇 년 전부터 애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촬영한 사진 소스가 있는 폴더를 열어볼게요. 보통 프로 모드로 촬영을 하면 사진 파일명이 촬영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파일명이 일씩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불러올 때 약간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요거 파일을 패스트 스톤 이미지 뷰어로 열어봅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탐색기 모양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F2번을 누릅니다. 파일명을 적어주고 뒤에 숫자, 차례대로 숫자가 늘어날 거를 샵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름 변경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차례대로 만들어줍니다. 사진 파일 수백 장을 한 번에 이름 바꾸기 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프리미어를 실행해줍니다. 새 프로젝트명을 은하수 타임랩스로 하고 경로를 지정해주겠습니다. 은하수 타임랩스 선택,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 시작하기 위해 미디어 가져오기가 있죠. 이 빈 부분을 더블 클릭합니다. 타임랩스 소스가 있는 경로를 열면 이렇게 수백 장의 사진이 있죠. 와, 이거 어떻게 한 개씩 불러오노 싶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파일만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시퀀스를 클릭하면 열기. 그 수백 장의 사진 파일을 각각의 개별적인 사진 파일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완성형 타임랩스 파일로 불러와집니다. 진짜 편하죠. 그래서 요거를 4K 영상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클립에서 새 시퀀스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앞에 조금 흔들린 부분은 요렇게 마우스를 당겨서 없애주고요. 플러스 키로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 타임랩스가 되죠. 근데 센서 크기가 4:3이다 보니까 영상도 4:3으로 나와버리죠. 그럴 때는 아까 만든 시퀀스를 오른쪽을 눌러서 시퀀스 설정에 간 다음에 프레임 크기를 4K 해상도인 3840, 2160,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4K 해상도보다 원본 소스가 해상도가 크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잘립니다. 여기 효과 컨트롤에 가서 비율 조정을 조절해서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위치도 맞춰줍니다.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하는 곳으로. 그래서 이렇게 밑에가 좀 잘렸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이렇게 타임랩스가 넘어가는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약간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에 애니메이션 켜기를 눌러줍니다. 처음 시작은 77의 크기로 시작되고 이렇게 뒤로 당겨서 요걸 확대해주면, 확대하고 맨 끝으로 당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은 77로 해서 끝은 99로 끝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재생해보면 요렇게 점점 확대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쉽죠? 뭐 여기에 음악을 추가하면은 음악이 깔린 채로 재생이 되겠죠. 빨리 감거나 느리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R을 누릅니다. 느리게 하면은 렉이 걸리고요. 빠르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300% 하면은 3배 빨라지겠죠. 이렇게 쏴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보면 점점 확대되면서 원래 속도보다는 3배 빠른 영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컨트롤 M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H264 사전 설정에는 소스 일치 높은 비트 전송률을 누르면 뭐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출력 이름을 정해줄 수 있고, 마지막에 화질을 좀 더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높여주면 됩니다. 저는 보통 한 30 정도를 뽑습니다. 근데 이게 높아질수록 용량은 커지겠죠. 그렇게 하고 내보내기를 하면 렌더링 과정이 지나가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타임랩스 소스들을 이용해서 타임랩스 영상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기본 카메라 타임랩스 모드를 활용한 방법은 가장 쉽고요. 별도의 편집 없이 바로 타임랩스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4K 야간 모드까지 지원하는 등의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야간 모드를 지원해도 별 타임랩스는 불가능하고요. 갤럭시는 4K를 지원하지 않고 또 별도의 수동 조절이 불가능한 것이 단점입니다. 랩스 8 프로를 활용한 촬영법의 장점은 구형 폰으로도 4K 타임랩스 촬영 소스를 만들 수 있고 약간의 수동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대 화질을 사용하려면 유료 버전을 써야 하고 별 타임랩스가 불가능하며 별도의 렌더링이나 편집을 거쳐야 타임랩스가 완성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프로 전문가 사진 모드와 오토매틱 클리커를 활용한 방법은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고화질의 타임랩스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수동 조절이 가능해서 별 타임랩스도 촬영이 가능하고, 기존 DSLR 타임랩스 촬영법과 똑같아서 이 방법을 제대로 알면 카메라로도 똑같이 타임랩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별도의 편집을 거쳐야 타임랩스 영상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타임랩스를 촬영하는 3가지 방법과 프리미어로 편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 방법 중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스마트폰으로 멋진 타임랩스 영상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면 인스타에 올려서 구경시켜주세요. 샵 교짜TV를 태그해주시면 피드백 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개바